오늘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하나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자, 어제였죠? 그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산의 민심을 좀 다독이려고 부산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재벌 총수들을 총 출동시켜가지고 그 어디죠? 깡통 식당에서 이제 떡볶이 먹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아요. 그 바쁜 재벌 총수들을 꼭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갔어야 되냐 뭐 약간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보수 쪽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의 칼럼과 기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엑스포 유치라는 국가적인 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에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유치 활동 벌이는 것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잖아요. 그다음에 부산 민심이 조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네. 이런 분위기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재벌 총수까지 동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재벌 총수가 가서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삼성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거제 아래 짓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뭐 한화, 짓겠습니다. 뭐 여기 그럴 수는 없는 없잖아요. 네,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 가지고 같이 하는 모습 보이는 게 좀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좀 나눠 가지려는 것이 아니냐. 아, 책임을. 네,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사실은 했었던 건데 네. 다 같이 실패한 거야 뭐 이렇게. 그거 보셨어요? 짤로 막 돌아다니는데 네. 그 특정 대기업 회장인가? 부회장이 떡볶이를 들고 막 이거 줄 줄은 몰라 하더라고. 처음 먹는 건 아니었겠죠? 근데 막 이게 젓가락으로 들었다 놨다 옆에 봤다 눈치 봤다 이렇게 했다가 맞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놓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저 인상적으로 봤는데 재벌 회장들이 떡볶이를 그렇게 시장에서 먹을 기회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우리가 재벌 회장들한테 서민의 시장에 이 서민들의 삶을 재벌 회장들도 알으셔야 된다. 체험해라. 그런데 재벌 회장들이 흔쾌하게 동의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 흔쾌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자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적절하지 않았고 뭔가 책임을 좀 나눠지려는 네. 측면이 있었다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국 반전을 위해서 떡볶이를 먹었다기보다는 떡볶이를 진짜 먹으려고 먹은 것 같아요. 더러운 젓가락으로 남 파는 물건을 만두에다 집어넣는 담는 장면은 정말 세상이 없겠어요. 아니 또뭐 더럽다 그래요 또. 먹던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는 장면이 에이. 있어요. 거기 있는 튀김은 그 사장님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 그쪽에서 집게를 집어서 네. 애벌로 튀겨놨다가 한 번 더 튀겨서 꺼내주는 방식이다 아니면 접시에 담아주는 방식이다 하는 거지. 집에서 식구들끼리 먹을 때도 지금 다 그릇을 덜어먹는 이 세상에 거기다 젓가락을 넣어갖고 있는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먹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제가 가정교육까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만 룰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재벌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하고요. 네. 서민 체험을 거기 가서 떡볶이 한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료, 그 수석, 그 대가리의 상태가 저는 정말 불량하다. 한계라고 해서 한계. 예, 두뇌 상상력의 한계. 참 창의력과 부족한 상상력이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다. 그렇게 우리가 니들하고 떡볶이 한번 먹어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 행시 보신 분들이나 그 재벌 총수들이나 대충 하고 다니는 게 다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버스값 얼마인지 모르고 항상 누가 태워준 차 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전 정말 걱정되는 건 외국의 투자자들이 네. 이 지금 삼성과 SK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여기는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관치가 들어와서 언제든 기업의 방향을 틀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아, 그럼 그렇겠네요. 당연히 진짜. 투자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근데 그 장면에서 좀 의아했었어요. 어떤 거요? 왜 김건희 여사가 거기 안 가셨을까? 보통 보통 그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네. 왜 안 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논란 때문에 안 가셨던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괜히 가면 잠잠해질 또 때까지 그 좀 일이 기다리자. 상기가 될 거고 네. 혹시나 어떤 기자들이 돌발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 혁신위와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갈등을 빚었었죠. 뭐 친윤, 지도부, 중진들 험지 출마하거나 불출마해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갈등이 불거졌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2시간 동안 오찬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부산 갈 때 김기현 대표 같이 갔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사실상 요구를 거절한 그런 네. 이제 순서가 됐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오찬을 가졌다? 이거는 의미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기현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지금은 원내대표가 중요해. 뭐 예산안, 법안 다 원내대표의 소관이니까 당대표랑 지도부는 빼고 원내대표하고 부대표 이렇게 좀 수석들하고 상견례 했다라고 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신임을 대통령이 거둬들였다. 네. 이러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함께 불렀다라는 것은 그래 김기현 당대표 당신 당대표직 유지해. 그러한 정치적인 신호로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이 이제 인유한 위원장하고의 만남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기가 팍 죽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전혀 웃질 않고 힘이 네. 없어 보이는 표정이더라고요. 기세등등했는데 당초에는 이제는 네. 헤게몬이랑 주도권이 김기현 당대표에게 넘어갔구나. 그걸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산 간 거랑 연결해서 봐야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의원들을 추동해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협박을 한 거고 네. 특히 지금 민주당이 두 개의 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2개를 지금 던진 상태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맞받아친 순 2개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부산 방문하면서 김기현 대표하고는 화해 모드에 들어가는 거겠죠. 네.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대통령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시면 얘네들 지금 다 컷오프, 그럼 화나면 제가 이거 말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응? 거부권 행사하시는데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톤으로 붙었을 테고 대통령이 부산까지 가면서 민심을 수습하면서 한편으로는 김기현 대표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 이게 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50억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막기 위해서 그 당시 50억 특검의 모티브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중수부장, 네. 김홍기를 네.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빼면서 방통위원회에서 관련된 이제 50억 클럽 관련된 특검에서 가짜뉴스들이 대량 생산될 거니까 그걸 다 잡아 죽치라. 네. 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한 수이지 않을까.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김기현 대표가 이제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고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한 연장성상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것이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 구성을 90일 안쪽으로 당기는 것도 당원도 통과시키고 네. 청와대 대통령실과 나름의 수싸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뭐 조선일보에서는 좀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오찬을 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꺼려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자초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실린 회동이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내놨는데 또 하필이면 또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라디오에 나와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혁신위의 성공을 원한다. 그리고 뭐 혁신위의 주장이 국민 목소리와 더 가까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정치적인 해석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한테 완전 힘을 실어준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정치 아마추어 아닌가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안 만나주면은 네. 신임 걷어들인 거고, 만나주면 신임을 준 거고. 우리가 정치적인 문법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강승규 수석은 혁신위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본인의 사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본인이 이제 홍성 예산에 출마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 국민의힘에 충청권의 맹주가 있잖아요. 홍문표 의원. 네. 그 사람이 중진이잖아요. 네. 그 사람 희생해야 된다. 그것과 좀 맥이 같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사심 있는 멘트라고 보여지고 네. 어쨌든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김기현 당대표가 공천권에 있어서 주도권을 어느 정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그럼 거의 판정승을 하게 된 상황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인유한 위원장이 사실상 이제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네. 얘기한 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한테 아주 그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내가 쓴소리를 세게는 못하지만 불만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니라 초보자들의 능력은 초보자들의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밖에서 깨끗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 데려다 정치권 혁신할 것 같으면 안 돼요. 네. 안 돼. 예. 아니, 그건 마치 뭐 수술혁신위원회라 그래갖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인유한 박사 대신 수술 과정 어떻게 혁신하는지 제가 한번 깨끗하게 해보겠다. 제가 제약회사로부터 돈 받은 적은 없으니까 깨끗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 프로세스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네. 안에서 의사들이 아이고 뭐 CCTV 달려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 달 하다 보면 제가 지쳐나와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야구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말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예, 야구 감독도 어렵고요. 네. 정치도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쌓아온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네. 밖에 있는 사람이 뭘 대단한 걸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인유한 위원장은 본인이 아이고 뭐 저런 정치가 이렇게 뭐 더러워 뭐 예를 들면 아이고 이런 술수가 많은 동네야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고도의 심리전을 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온 본인에 대한 부족함은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무리였다 이런 평가였고. 그 처음부터 저 아마 공덕보차 이 자리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네. 축구 선수가 구원투수 할 수 없다. 축구 선수가 야구 감독 할 수가 없다. 그냥 아침에 취미로 야구는 할 수가 있지만 프로의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 네. 그리고 혁신위원들 몇 명 임명한 거 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혁신위는 뭐 속빈강정이 되겠구나.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인유한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욕이 너무 앞서서 말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와 리더십을 깎아먹었다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혁신을 하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한계가 있다. 대통령에게는 월권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그것까지 다 혁신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도 얘기한 게 혁신의 50%는 달성이 됐고요. 나머지 50%는 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지금 40여 동안 혁신위원회를 운영을 했냐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처음부터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혁신위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네. 개인적인 미숙함과 네. 정치인들의 노련한 되치기에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 김한길 위원장이 뒤에 있었다고 보여져요. 아, 그래서 네. 중진 의원들 정리하는 거를 확실하게 혁신위 차원에서 지도부의 약속을 받고 싶어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에도 또 생각해 보니까 김성애 소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반란표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네. 그러니까 그거가 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기현 체제는 당분간 유지시키자라는 네.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혁신위가 내놓은 안 중에 가장 이제 갈등이 깊었던 게 불출마, 중진들 지도부, 뭐 친윤,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끊임없이 언젠가는 할 건데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라서 지금 당장 얘기할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언젠가는 김기현 대표가 이 불출마나 아니면 험지 출마를 선언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한 사람이 불출마를 하거나 말거나 울산에 나오거나 말거나 그게 국민의힘 대선에 영향을 정말 총선에 정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심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네.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첫 번째, 이번 총선에 걸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새롭게 이끌 당정 관계를 건강하게 가져갈 정치 주체들의 발굴이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집어넣을까를 고민하면 비켜야 될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네. 늘 사람이 없는데 내보낼 사람부터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2020년 총선 기준으로 해서 김성태 의원이 2월 5일에 첫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12월 국면에 누가 나가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법에도 없는 얘기고요. 네네. 지금부터 불태우면 이 휘발유가 12월 25일이면 꺼질 텐데 그럼 지금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미 뭐 시기상조다. 지금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동의해요. 장 소장님은 계속 언젠가는 불출마하고 험지철마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오셨잖아요. 근데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남구울에 출마할 수도 있고 오. 본인이 불출마는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할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배지 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네. 총선 이후에 내가 배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네. 명분 있게 험지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은 나는 진짜 정치 생명이 끝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배지를 다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김기현 당대표가 불출마하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험지 출마하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네. 야, 저 사람들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희생했네. 아, 그럼 나는 국민의힘 지지해야지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일에 너무 네. 많은 집착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결국에는 그 의도는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대변해서 중진 의원들을 좀 자리 치우고 네.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들, 대통령이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공천 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중진 의원들의 반격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을 종합하면 결국 혁신위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혁신에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혁신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바깥 드네요. 사람들이 보기에 오래 한 사람들은 더러운 정치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정치에 힘을 줄이는 데만 힘을 쓴 건데 네. 비대한 행정 권력인 대통령의 힘이 정당에 어떻게 못 미치게 하는가가 문제 핵심이었던 것조차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거기까지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공관위원장 누가 하냐. 원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시켜달라고 했다가 이제 단칼에 거절당했는데 누가 할 것인지 혹시 들리는 얘기 있으세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뭐 안대희 대법관, 그리고 이양희 윤리위원장, 뭐 요 정도 수준들이 언급되는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나 안 할래라고 손살이 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시켜주면 할게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김기현 당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공관위원장 내가 임명해야지라는 욕심은 갖고 있지만 대통령과의 조율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다라는 거는 네. 좀 밝혀지진 않은 것 아직 같아요. 안 나왔대요? 그렇군요. 혹시 누구 뭐 후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플러스 다음번 출마를 포기한 다선 의원이 할 가능성도 있다. 좀 무난하게. 예. 누구죠? 민주당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좀 한편으로 또 무난한 방법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당내 사정을 좀 잘 알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